현재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호주의 수도 멜버른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한국은 천국인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은 호주와 확진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폭발하는 원인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호주 멜버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봉쇄가 반년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호주 당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 정권보다 더 가혹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외신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철저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8월 초에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40여 명대로 내려가서 안정세인데 심지어 한국보다도 확진자가 낮은 모습이 이어지며 호평을 받은 것이죠. 그 뒷배경에는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통제가 있었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타이트하게 조이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빅토리아주 수도인 멜버른은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5월 24일까지 쇼핑센터, 식당, 극장,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7월 초부터 엄격한 3단계 봉쇄를 재개했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퇴근을 비롯해 식료품 구매와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와 운동 등의 목적 외에는 외출이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달 2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더 엄격한 4단계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필수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한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에 외부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한국은 오후 8시 이후에 외부 이동 금지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호주는 이보다 훨씬 강하게 조인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갔던 한국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시드니 거주 워홀러 김모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호주 정부가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는 탓에 여러 서비스 업종이 문을 닫아 워홀러와 유학생들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비행기가 대부분 취소돼 귀국하기가 어려워 수입은 없지만 렌트비, 생활비를 내야 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전달하고 현금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국에 간신히 오기도 했지만 비행기 티켓값도 천정부지이고 일부는 호주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눈물이 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간신히 호주 한인회에서 딱한 처지의 유학생과 워홀러 등을 도와줘서 근근히 버티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거의 호주보다 자유로운 편이었고 원하면 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2.5단계 격상 등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그리고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항체 보유율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항체 보유율을 보면 감염자가 많아 10%가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질병본부는 한국의 항체 보유율이 0.07%라고 발표하면서 거의 세계 최저 보유율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집단 면역은 한국에서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대구가 포함되지 않아 부적절하다 혹은 표본 기간이 7, 8월 정도로 집중되어 확진자가 적은 시기였다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그만큼 확진자를 거의 걸러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차치 못한 환자가 없다고까지 극찬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동선 추적을 비롯해서 해외 언론에서 극찬했던 테스트가 효과를 거뒀고 그것이 극히 적은 항체 보유율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스트량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질본이 이상하다고도 말합니다. 가령 주말에는 검사를 제대로 실시 안 해서 확진자 숫자를 줄이고 방역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일본이 하고 있는 테스트량 줄이기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체 보유율이 0.07%라고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뭔가 자꾸 질병본부가 데이터를 자신들과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던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를 조절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전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질문 내용은 처음 봤는데 저로서는 좀 충격이라며 방역당국은 과학과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느냐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체 보유율 조사에 관해서는 인구 집단 1만 명과 군 입대자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고 대구 경산 지역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항체 보유율 조사도 공표한 대로 시행해 사실 그대로 또 근거에 입각해 방역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의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지금 호주는 저렇게 해서 간신히 방역을 유지했고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에서 8월 사이를 보면 한국과 호주 확진자가 거의 비슷한데 한국은 국경을 열고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호주는 수도 멜버른을 완전 봉쇄한 상태인데 이것을 절대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업이 영위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한 질병본부의 노력이므로 지금 다소 힘들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훨씬 나은 상태임을 기억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OECD 국가 그래프를 게재하며 한국이 최상위 탑티어의 국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은 경제 성장률만 약간 삐끗했으며 100만 명당 사망자는 전세계 최고인 유일한 국가라며 한국을 사실상 최상위 기준에 놓은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수치가 나오려면 확진자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호주와 같이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호주는 방역을 위해서 한국보다 훨씬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1652 호주 달러 약 143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4단계 봉쇄령에 따라 주민들은 자택에서 5km 이상 벗어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2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10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멜버른 소재 스윈번 공대 로스쿨의 미르코 바가릭 교수는 멜버른이 사실상 6개월째 봉쇄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데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가 중국과 북한의 공산 정권보다 더 혹독하게 주민을 대하고 있다며 오직 빅토리아주만 주민들을 가둬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위험일지라도 무조건 감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봉쇄에 지친 시민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며 폭발 직전까지 가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멜버른 경찰은 자택 격리 지침을 어기고 시위에 나선 주민 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약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봉쇄령에 항의하는 시위자 14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과는 비슷한 확진자 추이를 보였지만 이렇게 호주는 반강제로 봉쇄하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주 정부의 입국자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수만 명에 달하는 제외 국민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입국자 수를 한 주에 4,000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조치에 따라 호주행 항공편이 여러 차례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티켓값은 치솟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부터 입국을 희망한다고 신청한 재외국민이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호주는 어떤 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슷하게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 보이지만 호주는 훨씬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국과 비슷하게 간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으며 호주의 수도 멜버른은 무려 6개월 동안 봉쇄되고 10월 말까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역을 지속하면서 경제를 이어나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을 겨울이 다가오면서 방역이 더욱더 힘든 국면으로 가는 만큼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최대한 국민들의 협조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간절한 소원이 통했습니다. 드디어 대만의 TSMC가 일본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살리고 삼성전자도 망하게 할 최선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일본이 들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축하 댓글을 다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섬나라 일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초에 대만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특종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본이 반도체에서 TSMC를 업고 한국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의 댓글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고 일본은 이제 삼성전자가 망하고 한국도 이제 끝이다 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런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일본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는 희망이 없는가 라는 절망의 분위기에서 오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TSMC의 투자가 결정되었다. 대만의 TSMC가 일본의 첫 번째 개발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TSMC가 200억엔 약 2,1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반도체 개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니케이의 보도에 의하면 TSMC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이번 주 내에 회사 설립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이의 확인에 TSMC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서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가운데 하나인 패키징 작업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차후에는 생산 라인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해 TSMC와 일본 기업의 협력 강화를 지원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금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라도 TSMC를 끌어당겨서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끌고 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싹을 잘라버리려는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에 TSMC는 일본의 지지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TSMC는 미일 양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게 된 것입니다. TSMC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35억 달러, 약 3조 9천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대규모 세제 혜택을 실시했고 일본 경제 산업성도 이번 TSMC 유치에 엄청난 보조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가 올해 약 280억 달러, 약 30조 원의 시설 투자비를 충당하는데 일본에는 2천억 원만 투자하고도 더 많은 보조금과 지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 정부가 SMIC에 5조엔 약 53조 원을 투자해서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등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있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SMIC의 연구 인력에 62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인력을 계속 빼앗을 것이고 결국 삼성전자는 대만 TSMC와 중국 SMIC에 뒤처지게 되고 완전히 탈락하고 말 것이라고 일본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특종 보도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속보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야후 재팬 뉴스에는 축하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사람과 경제, 문화 교류 등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도한다. 미국, 호주 등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해서 아시아 지역의 방위 협력까지 기대한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웃 국가를 반드시 제거하기 바란다. 이것은 좋은 선택이다. 대만은 중국의 도발로 주요 산업인 반도체가 위험해지고 있다. 일본으로 위험 분산도 하고 일본의 소재 산업이 더 발전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겨우 200억엔이라고 우선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투자해라. 드디어 희소식이 대만과 함께 반중국 전선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축배를 드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일본이 대만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나. 대만에게 업신여겨지는 일본 꼴이 되어버렸네. 보조금까지 주고 일본의 싼 인건비를 보고 들어오는 거지. 라는 냉정한 판단 댓글도 있기는 합니다.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한국은 폭망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나 세수에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경제 보복을 몰래 준비하면서 삼성전자를 무너지게 하는 소재 부품을 집중적으로 수출 금지 품목으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비밀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도리어 일본의 소재 부품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삼성전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삼성전자가 망하게만 해달라 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응원하는 기업이 대만의 TSMC와 애플입니다. 일본인들이 애플만 찾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삼성 로고를 지워서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는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매일 새로운 소식에 흥분하고 응원하고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희망사항이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세운다면입니다. 이미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는 잊혀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TSMC 일본 공장으로 이름이라도 불리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TSMC를 적극 밀어주고 싶은 속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만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공장 신설 가능성 보도에도 상당히 흥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속셈이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TSMC와 반도체 강국으로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일치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라이벌은 삼성전자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는 일에 일본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의 투자 기사가 났을 때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거의 혐한이었습니다. TSMC와 일본이 손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 반드시 삼성전자를 누르기를 바란다. 빨리 일대 연합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일본에는 천재가 많지만 리더가 없다. TSMC가 업계를 리드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드디어 한국 제거가 시작되었다. 몇 년 동안의 망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네요. 비록 푼돈을 들고 오는 TSMC이지만 일본 정부가 더 많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손을 잡으면 삼성전자는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와 중국의 SMIC의 협공에 어려운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한국을 모르는 것도 맞습니다. 도리어 푼돈 투자에 헛꿈을 꾸는 일본 모습이 불쌍하네요.